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가 최근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자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함께 나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까지 촉구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받아쳤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공방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지금 시의회 임시 기간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여는 말로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녹화 직전에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는데 이전 그 민선 7기 행정에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환경특별시 추진단장도 맡으셨었잖아요. 네.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의 일단 역할이라든가 그간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 환경특별추진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임기제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이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했는데 네.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자원순환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갈 당시에 교통환경조정관이라는 예. 분이 계셨고 임기제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네. 매립지 문제라든가 자원순환 문제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로 해양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정책 자문을 주로 예.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 문제 중에서 네. 바다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양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자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도시라고 하는 걸 비전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해양 환경과라고 하는 해양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쪽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인천에서는 네. 갯벌이 있습니다. 이 갯벌이 재작년에 2021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갯벌이 이제 서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 업무를 시에 있을 때 좀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배경과 함께 있었던 일을 잠깐 들어봤는데, 자 앞에 인천시 의회에서 사자 합의를 폐기하라, 자 파기하라, 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게 좀 종료의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시각인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죠.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게 정치적 이슈나 아젠다 아니면 이런 요구를 대안 없이 그 의원님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사자협의체를 단독으로 탈퇴해서 결국에는 그 자체매립지라는 것을 구상을 했고, 예. 결국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사자협의체를 구동하자라고 해서 지난 2월 18일 날 유정복 시장이 사자협의체의 첫 회의를 주재를 했고, 거기서 앞으로 예. 정례화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그 시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인천시의 정무 라인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4년 동안 사자협의체를 탈퇴해가지고 진행해본 결과 환경변화 타 시도에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든가 대안으로 내세운다든가 이런 게 결국 없었어요. 또 선거 때 보면 박남춘 예.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사자협의를 이행해라 이제 마지막에 가선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협의체를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내세우냐, 이런 거는 사실 구상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사자협의체를 얼마나 더 우리 인천시에 득실 있게 가지고 가냐, 끌고 가냐, 또 정무 라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국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대통령실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기에 초점과 방점을 맞춰서 우리 시의회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지역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다. 주장도 알겠고 의미도 알겠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또다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특히 환경정책 중에서 자원순환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300만 시민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선언적인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사자 합의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네. 대안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아마 유정부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시민이 납득할 만하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경기도가 수긍할 만한 이런 게 같이 가지 않으면 또다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로드맵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정책이 제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뭐 대체 메리츠도 마찬가지고 자체 메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하고 보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할 때가 된다. 특히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되게 중요한 물론 예.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공공적인 관점에서 또 환경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또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체 매립지도 문제가 있고 자체 예. 매립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민선 7기에서는 자체 매립지를 추진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환경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은 인천시가 주장하는 대체 메리트 주장, 더 이상 메리트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네. 설득력이 주장으로 비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환경부도 이제는 인천시의 마음이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자원순환 정책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6년에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가 예. 취해지고 건설 폐기물을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지 않는 예. 조치가 취해지는 게 인천시의 좀 강력한 의지가 밝혀지면서 따라온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매립지든 소각장이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예. 그다음에 이게 환경 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 시설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풀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묻고 들으면서도 답답함이 참 가시질 않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임기 내 수도권 매립제 종료 약속, 유정복 시장의 이 언급 관련해서 로드맵에 대한 궁금증, 뭐 이게 끊이질 않는데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일단 그 유정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정혁신단 혁신과제로 이미 예. 1세기도 선정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협의를 이행해서 대체 매립제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까지 생활 폐기물 직매를 금지해서 소각장을 대전환한다. 소각장으로 이제 대전환한다.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제 그 특별회계가 그동안 뭐 잘못 사용되었다는 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홍보비라든가 자체 매립지 부지 매입비라든가 일반 회계로 전환돼서 예. 사용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활용 방안 및 지금 현재 자체 매립지를 확보를 했잖아요. 여기에 부지 활용 방안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 유정부 시장이 그 취임하면서 장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갖고는 놨습니다. 다만 이게 빨리 추진되냐 안 되냐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서울시, 예. 또 경기도, 인천시가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5차례, 6차례 만났는데 지금 부임한 지 한 10개월 됐잖아요. 10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답답함은 왜냐하면 정책이 계속 양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 피로감은 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구에 계신 분들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로감은 더 그 느끼기 때문에 계속 여기 로드맵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 느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인천시의 네. 로드맵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신다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민선 7기의 정책을 전체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예. 건 받아들이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의 기조가 대체 매립지를 계속 예.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대체 매립지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는 아마 경기도 지역의 어딘가일까다라고 생각을 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장소다라는 것까지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환경부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3천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까지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꺼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또한 수도권 지역입니다.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다라고 지자체는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개발의 걸림돌이 되거나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지자체의 인식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지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 주민들이 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에서 과연 어느 지역에 이 대규모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함께 쓰는 매립장을 만들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답을 하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네. 메리트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 이미 늦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현실적인 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고민을 민선 8기 정무 라인이 하고 있냐라는 고민을 좀 하고 싶어요. 또다시 시간을 끌면서 폭탄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정말로 밀고 나갈 안이 네. 무엇인지 시장께서 빨리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에서 이 환경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뭐 예. 소극적으로 뭐 지역에 1,000억 줄게, 2,000억 줄게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의 생활 여건의 향상을 어떻게 시키고 사시는 분들의 환경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있는 순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깔아줘야지. 예전에 서울의 난제주처럼 지금의 인천의 그 수도권 메리처럼 이렇게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든가 지자체에 호응 없이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정책도 굉장히 좀 그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그 대책 매체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다 공모를 해봤잖아요. 결국 한 군데도 접수한 데가 없어요. 결국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결국에 움직여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그 호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뭐 소극적으로 2,000원, 3,000원 이거 갖고는 저는 제가 봐서는 몇 조 단위로 그 설정하지 예. 않는 이상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중앙부처의 그 환경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예. 한 가지 언급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죠. 말씀에 네.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매립지, 특히 이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보면 그 실제로 문제는 그 매립지 내부의 관리 문제보다는 주변 지역의 관리 문제가 실제로 많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이 이 매립지에 대한 혐오 시설로서의 인식이 과연 어디서 왔냐? 물론 묻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하고 하지만 주변 지역에 있는 시설에 의한 퍼센테이지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지역의 쓰레기가 더 넘쳐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과정, 네. 사각지대로.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도 매립지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거든요. 그거를 지자체, 뭐 인천시라든가 서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플러스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민들한테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예.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온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산이라든가 네. 뭐 여수라든가 네. 이런데 사기업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요, 수도권 매립지 지역 주변에다 지원해 준 거 몇 배 이상 지원을 해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손자인데도 장학금이 나가요. 이제 안 살아요. 그래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일자리 다 지역 주민들 우선으로 써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다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그 적극적인 기업들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과연 풀리겠냐. 근데 사실 환경부가 진짜 이런 기업들 움직이는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서로 좀 주고받은 이야기 있어서 좀 질문을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 그 지난 행정 민선 7기에서 단독 매립지 추진을 했었잖아요. 이 상황이었더라면 좀 더 인천시가 좀 유리하거나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매립지에 인천시가 이제 조성을 해서 우리 인천은 자체 매립지에 묻을 거야. 예. 정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라는 곳에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계속 안 버릴까요? 계속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권한이 환경부에 갖고 있어요. 환경부가 갖고 있고 그래서 사자협의회 그러면 SL공사 그러니까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를 이관하겠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것들이 먼저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인천이 자체 매립지를 했다고 쳐더라도 환경부는 계속 거기에다 묻을 거예요. 왜? 이게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해서 자체 매립지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환경부가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사용했던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환경부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자협의회를 다시 또 가동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건 맞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나 해답은 될 수 없다는 게 그 입장이고 또 사자협의회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종료하려면 사자협의를 이행을 해야 이게 다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생각이십니까? 네, 뭐 일정 정도 공감이 되면서 어쨌든 자체 매립지 사안이 저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남겼다. 물론 인천시 민선 8기가 이 자체 매립지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적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부가 환경정책에서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을 금지를 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추가로 증설을 해서 직매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재만 남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재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가 남는데 물론 지금 환경부라든가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에 계속 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이제 남았겠지만 물론 이제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했고 또 협의라고 하는 거는 사자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추가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해법이 제시가 되고 이 제시된 해법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텝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논의가 지금은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논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지금 찾자고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협의라고 저는 봐요. 이 큰 틀 안에서 새로운 해법들과 방향들을 모색해서 나와줘야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나 환경부가 다 따라오는 거지.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어떤 정책을 낸다?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인천시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좋아,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니네 소각장 다 준비됐어? 우리 준비 안 됐어요. 서울시는 그나마 조금 가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는요? 물론 쓰레기 양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반입량이 50%가 경기도에서 들어옵니다. 30%는 서울시에 들어오고 20%가 인천시 건데 우리가 소각장도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저는 제일 급한 건 소각장을 그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야 우린 다 준비됐어. 우리 직매립 절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넘어오면 모든 권한이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가격도 올릴 수 있고 종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큰 틀에서의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과 해법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뭐냐면 매립지보다는 소각장이 급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증설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매립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식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방식이면 여러 가지 뭐 악취라든가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부지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소각장 문제 맞습니다. 서울한테 요구하기 전에 인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과연 지금 민선 8기가 그러면 그 전에 민천시 집행부가 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냐? 그러지 않았다. 지금 뭐 매립지도 중요하지만 소각장을 적어도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1차 처리하기 위한 또 그와 같이 가야 되는 게 선별장입니다. 선별시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매립지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시설까지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우려가 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체 매립장을 건설을 하더라도 소각장 없이는 자체 매립장을 갈 수가 없어요. 소각재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협의체의 주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환경부한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각장만큼은 인천시가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주도권을 갖고 사자협의에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열띠게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뒤에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평 기항 뭐 소각장 신설 문제는 부천시의 단독 소각장 방향 때문에 조금 좀 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남은 문제들은 저희가 시간을 좀 한 번 더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